대한민국 혼장 대해부. 그들의 혼장은 정당한가? 과거 간첩 사건들 중에서 불법 감금이나 고문 또는 증거 조작 등이 드러나 법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60건의 사건들에서 당시 많은 수사관들이 훈장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이 훈장을 받았다면 이근한이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KBS 시사기획청은 불법 구금이나 가혹행위 등을 앞세운 수사로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간첩 사건들, 그 사건 수사 공로로 훈장을 받고 일부 국가유공자까지 배우는 사람들을 추적했다. 제1동포 2세인 윤정원 씨는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뿌리 깊은 차별을 피해 1979년 26살 나이에 조국으로의 유학을 택했다. 자기 조국인 그 한국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한국에 유학하게 됐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얼마 후 한국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도 했다. 조국에 온 지 5년째인 1984년 여름, 윤 씨는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연행됐다. 와가지고 방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방을 다 뒤지고 또 마음대로 증거품이라고 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김성종합대학. 얼마나 지났을까? 고려대학교 3학년인 윤정원은 고려대를 전담했습니다. 테니스 선수로 연세대를 다닌 허철. 윤 씨는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유학생 간첩으로 대대적으로 발표됐고 7년형을 선고받았다. 거기서 물건 당하고 그때부터는 막 부인 해봤자 사실들 얘기해봤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됐습니다. 당시 선생님 고문했던 네. 수사관들 얼굴 기억하십니까? 예, 네. 기억합니다. 이게 예. 네. 이 세 사람이 담당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문을 한 수사관들을 다 기억을 하십니까? 그 사진을 보면은 기억이 나요. 그래도 한 달 반 가까이 같이 있었으니까 갔던. 휴일 저녁 오사카의 한 식당에 하나둘씩 모여드는 사람들. 대부분 1970, 80년대 조국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왔다가 보안사에 연행돼 간첩으로 발표된 사건의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다. 당신은 유죄를 받았지만 최근 국가의 재조사와 법원 재심을 통해 간첩 누명을 벗은 피해자들이다. 참 처음에는 웃으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웃으면서 봤는데 볼수록 그냥 분노가 그리고 화가 나고. 피해자들은 고문을 떠올리며 당시 보안사는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막 땡 집어넣고 이게 잡아가지고 물 붓는 거죠. 갖가지 고문들이 있었다고 한다. 해가지고 다시 여 위에 얹어. 물고문을 뜻하는 수도공사. 구타를 뜻하는 토목공사. 이걸 갖다가 달리게 해서 이거. 전기고문을 뜻하는 전기공사가 가해졌다고 한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문 사실은 법원 재심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뻥 뚫린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에 전기 코드를 양쪽에
기계에다가 매요. 해가지고 이만한 저 전기 기계가 있거든요. 어떤 납품이냐면은 우선 여기에 코드를 한 것이 이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아픔. 조금 돌리면은 여기 떨어져 나가는 아픔. 그 다음에 더 세게 하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는, 이게 찢어져 나가는, 이거 찢어져 나가는. 그런데 이들이 기억하는 수사관들과 앞서 윤정원 씨가 기억하는 수사관들이 일치했다. 나를 고문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 다음에 주로 둘이서 했어요. 주로. 다른 수사관도 한 두서너 명, 2명 정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주로 직접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보기에도 몸이 불편한 김정사 씨. 당시 고문 후유증이라고 주장한다. 여기다가 있잖아요. 나무를 끼고 와. 그 년 수사관이 화를 내갖고 그 완전히 제가 진짜 그때 진짜 기절 뭐 반 죽은 산대까지 맞았죠. 그걸로. 아마 그때 후유증으로 제가 다리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기억 속에서 그때를 지우고 싶었다고 한다. 그러나 30여 년이 흐르도록 지우려고 노력할수록 뚜렷하게 되살아나는 게 당시 수사관들이라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고문한 사실은 없었던 건가요? 있었던 건가요? 드라마가 사람은 지금 막아도 그거 보시고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시간 나니까 지목된 세 사람은 모두 당시 간첩 검거를 공로로 인정받아 보국 훈장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저는 훈장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안보를 좀 받은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이 않습니까? 국가에서 내가 정당을 받았으니까 더 될 거고. 당시 간첩 혐의로 검거됐다 기소되지 않는 조건으로 보안사에서 2년간 강제 근무했다는 제일동포 김병진 씨. 김 씨는 당시는 유죄였지만 후일 무죄로 뒤집힌 유학생 간첩 사건 때마다 많은 수사관들이 훈장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장사의 진급과 본인들의 명달 진급도 그렇고 훈장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보안사에서 간첩 잡으면은 포상금 그리고 뭐 훈장, 해외 여행 다 모든 혜택들이 들어오거든요. 보안사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 9건의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을 발표했다. 이 중 기소유예를 뺀 8건이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8건 중 6건이 최근 과거사 진상규명과 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혔다. 취재팀은 이 사건들을 우선 추적해 들어갔다. 1983년 보안사 대공처. 취재팀이 주목한 것은 수사과의 수사 2개. 그 중에서도 학원반이었다. 제일동포 유학생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3명은
당시 학원반의 반장과 수사관들이었다. 학원 반장은 1970년대부터 굵직한 간첩 사건들을 담당한 보안산의 베테랑 수사관이었다. 1981년에는 간첩 검거 유공으로 보국 훈장을 받았다. 이 사건들은 대부분 후일 재심에서 무죄가 났다. 오늘 국군보안사령부가 검거 발표한 일본 조총연구점 북괴 대남 공작지도원 소송수 사건. 1983년 가을, 보안사는 3명의 제1동포 유학생 간첩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학원반을 중심으로 수사 2개가 수사한 사건들이다. 수사 2개의 실적은 보안사가 자랑하는 대공활동사에까지 수록될 정도로 큰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어진 훈장 수여. 당시 국방부 포상 내역을 보면 과장과 계장이 훈장, 수사관들은 대통령 표창이나 장관상을 받았다. 공적 내역은 국내외에서 암약하던 간첩 검거였다. 당시 발표된 3건 중 한 건은 처음부터 기소 유예, 한 건은 후일 재심에서 무죄, 한 건은 현재 재심 준비 중이다. 당사자들은 모두 불법 감금과 계속되는 고문으로 간첩이라는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쪽 여기. 하지만 당시 수사관은 이 같은 피해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지가 거짓말로 간첩이 아니라고 변명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맞아서 거짓말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수사관들과 함께 야쿠자 출신인 제1동포 양모 씨도 같은 사유로 훈장을 받았다. 당시 검거된 제1동포 유학생들에 대한 첩보 제공 등이 공적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국가유공자로도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84년이 되자 수사과 전체가 제1동포 유학생들을 간첩 혐의로 검거하기 시작했다. 그해 3월 수사 3개가 허철중 씨를 연행하고 8월에는 수사 2개가 윤정헌 씨를, 며칠 후 5개가 조일지 씨를, 며칠 후 다시 3개가 조신치 씨를 연행했다. 이후 이들은 간첩으로 발표됐다. 사망한 조신치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연행과 감금, 고문 등이 드러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진 훈장 수여. 1985년 1월 18일 수사과 4명의 계장 모두를 포함 수사관까지 8개의 훈장이 수여됐다. 그리고 5개월 후인 6월 18일 다시 수사관 3명에게 훈장이 주어졌다. 사유는 제1동포 유학생 사건을 포함한 국내외에서 암약하던 간첩 검거였다. 참 말이 안 되네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좀 고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사람을 무죄라는 걸 알면서 간첩으로 만든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간첩 혐의로 검거됐지만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당시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도 간첩 검거를 공적으로 훈장이 수여된 경우도 확인됐다.
1960, 70년대 어민들은 생계를 위해 물고기 떼를 쫓다가 북방 한계선을 모르고 또는 알고도 넘었다. 북한은 이렇게 납치해간 어부들을 간첩으로 육성하려고 했고 실제로 간첩으로 활동한 사람도 있었다. (1970년에) 체포된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이재룡. 그는 30년간 비전향 장기수로 있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장기수들이 북송될 때 북쪽을 택했다. 때문에 북한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동안 머물고 돌아온 어부들은 공안 당국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다. 납북 귀환 어부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사회 어떤 사회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안 당국에 의해서 쉽게 희생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군산항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작은 섬 계야도. 1960년대에만 계야도에서 모두 5척의 어선이 납북됐다 돌아왔다. 이때부터 돌아온 어부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집중 감시를 받았다. 경찰은 1968년과 69년에 계야도의 귀환 어부들을 대상으로 2건의 간첩 검거를 발표했다. 그러나 2건은 후일 모두 재심해서 무죄가 선고됐다. 앉은 상태에서 이놈을 밟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간첩질 해갖고 임봉태기가 구속됐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아버지가 목매에서 자기를 하셨어요. 아버지 생각만 하면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보안사가 나섰다. 서창덕 씨는 납북됐다 돌아온 지 17년 후인 1984년 전주보안대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내가 앉아도 되죠? 예. 1년 후인 1985년에는 역시 귀환 어부였던 정삼근 씨가 같은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정 씨는 7년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직후 당시 보안사 수사관에게 보복하겠다며 한때 흉기를 숨겨놓은 적도 있었다. 근데 왜 여기다 묻어놓으셨냐고? 아, 이거 여기다 딴 데 놓으면 보일감네. 내가 감춰놓으라고 그랬지. 두 사건의 담당 수사관으로 1985년과 86년에 잇따라 간첩 검거를 사유로 훈장을 받은 수사관이 있었다. 말도 못하게 막 두 놈을 막 따는 거예요. 이라고 그냥 더 까는 거예요 이게. 술만 먹고 두 놈은. 우리가 들어왔어요. 술이 잘 돼갖고 들어왔어요. 술. 저쪽에. 당신은 수사관과 간첩, 지금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입장이 바뀐 양쪽의 솔직한 얘기를 들었다. 수사관은 두 사건이 모두 무죄를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재심 청구를 해서 부재를 받았더라고 하는 걸 전해드렸다고. 그는 불법 연행과 감금은 시인, 그러나 고문은 부인했다. 정말로 안 하셨어요? 이건 안 했어요. 나는 그런 위치에 안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보조원이에요, 보조원. 구멍이 있으면 1년대로 피가 나왔어, 피가. 그러게 지금도 이 기가 틀리다 아니에요, 잘. 국가의 재조사와 법원의 재심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가 인정돼 무죄가 났지만 수사관은 여전히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간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나는 무죄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건 간첩이에요.
때려주기도 간 집이고 지금 죽어도 간 집이고 내일 죽어도 간 집이고 내가 죽어도 간 집이고 간 집. 그런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차가 잘못돼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런 만큼 두 개의 훈장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훈장에 대해서는 반납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리고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결론을 내리고 볼까요? 서민의 불쌍한 서민들 잡아다가 조작으로 때려서 고문시켜서 간첩 만들어 놓고 지네들은 훈장 타고 보상 타먹고 특징거 보고 오면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그것은. 혹시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게요. 그렇게 못 올 것 같아요. 서창덕 정상근 씨한테 만나서 사과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간첩 부분에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랑이 1985년 5월, 당시 37살이었던 이병규 씨는 직장이던 장성광업소에서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고 한다. 와서 팔짱을 탁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에다가 그냥 실어 박는 거야, 둘이서. 이 씨가 끌려간 곳은 당시 영동공사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보안사 강릉보안대였다. 일자리다가 하면서 사람을 보안사 수사관들은 이 씨가 16년 전 납북돼 북한에 있는 동안 간첩 교육을 받았고 이후 암약해온 고정 간첩이라고 추궁했다. 한참 조주고 뭐 발길로 3일 새벽 이른 시간에 1969년 인천 덕적도 근해에서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 6개월 후에 풀려난 흥덕호. 이 씨는 흥덕호 어부의 한 사람으로 당시 수사기관의 조사 후 무죄로 풀려난 바 있었다. 16년이 지난 1985년 37일 동안의 불법 감금과 고문 끝에 이병규 씨는 결국 고정 간첩이 됐다. 반미와 반정부의 사상을 고취시켜가지고선 하나의 그 지하당을 조직. 자살할 시간과 여유만 있었으면 무조건 자살했을 거예요, 거기. 한 달 동안 당하고 나니까 생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이병규 씨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문에 따르면 보안사 수사관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다만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었던 만큼 모든 서류상으로는 안기부가 수사한 것처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사의 직원이 딱 검사패 와 있는 거예요. 검사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서 이제 딱 조서를 받는데 뒤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백이 핵심 증거였던 재판에서 수사관들은 이 씨의 주변 인물들까지 고문해 이 씨가 간첩이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했던 사실이 재심에서 드러났다. 알루미늄 야구방이 딱 가져오더라고. 제일 그거대. 그럼 나는 설마 저걸로 때리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인데 10짜리 때리더라고. 딱 그 시원하게 때리더라고. 유죄 판결까지 불과 7개월. 이병규 씨 담당 수사관들 역시 보국 훈장이 주어졌다. 훈장을 받은 사람은 3명. 공적 사유는 모두 간첩 이병규 검거였다. 당시에 보안사 수사관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제일 악랄한 놈이지. 이 사람이 직접 고문도 했습니까? 그럼요. 이 사람은 방망이 같은 걸로 그냥 엎드려 놓고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대공과장하고 내가
정확히 하는데. 비록 지난 2012년 재심에서 불법 감금과 고문 등에 의한 허위 진술 등이 밝혀져 간첩 누명은 벗었지만 당시 수사관들이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참 한탄하는, 이건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뭔가 이거 재조명돼야지. 그런 사람들이 훈장을 받았다면 이근환이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 한 행동이. 근데 어떻게 훈장을 받아? (12.6) 사건으로 대통령 시해에 연루된 기관이 돼버린 중앙정보부는 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가안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안기부에 뜻밖의 인물이 도착했다. 12.6 직후 타이완에 침투했던 북한의 고위급 간첩이 타이완 당국에 검거돼 한국 안기부로 인도된 것이다. 검거된 간첩 진술에 따르면 북한은 12.6 이후 남쪽 요인들의 동요가 심할 것으로 보고 이들을 포섭하려는 공작을 폈다. 당시 해외 대사로 나가 있는 이까지 포섭을 시도하려고 직접 현지에 잠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도원 1호라는 암호명으로 불렸는데 그에 대한 신문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대남 공작 진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곳이 대공수사국 수사 3과였다. 당시 과장은 공안 조작의 대명사로 불리는 1974년 인혁당 재건이 사건의 수사팀장 출신이었다. (1980년 8월) 안기부 수사관들은 낚시꾼과 피서객으로 위장해 전남 진도로 내려갔다고 한다. 며칠 후 진도에서 조그만 어장을 하던 김정인 씨와 부인, 어머니와 동생 등 7명이 연행됐다. 여기 집에 계시다가 아버지 저 안에 계셨는데 둘이 이렇게 앉고 수갑 채워서 여기다 아니 이제 갈 때는 이렇게 갖고 그 다음 날 어머니 모시러 왔을 때 수갑 채워갖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옷으로 덮어갖고 와갖고 어머니하고 같이 또 다시 모시고 왔어요. 그 다음 날. 김철옹 씨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 가족들이 후일 진도 간첩단이라는 대규모 간첩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 이보다 더 적은 애들이. 빨갱이 새끼야 말이 많다고 빵을 때리대요. 그러더만 옆에 놈이 쏴 죽여로 했다고 총 꺼내고 따이라고 대더라고. 옆에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말 한마디도 못했죠.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3개월) 뒤인 1980년 11월에는 전남 보성에서 정춘상 씨 등 일가족 6명이 연행됐다. (4개월) 뒤인 81년 3월 다시 진도에서 박동은 씨 등 일가족 8명이 검거됐다. 제2차 진도 간첩단 사건이다. 그리고 82년 3월에는 송기복 씨 등 일가 친척 28명이 연행됐다. 안기부는 이들 사건 모두를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했다. 다시 찾은 그때 그 자리.
안기부 대공수사국의 흔적은 모두 없어졌다. 공헌을 받았는데 너는 발톱도 빠졌다며? 발톱 빠졌다. 그러나 당시 조사실로 이어지는 계단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로 다가왔다. 여기를 어떻게 가? 어떻게 하라? 이 고통을 누가 알아? 우리의 고통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여기 내려가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받았는데.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과거사 진상규명 조사에서 4건 모두 도원 1호의 진술에서 시작된 수사라는 것이 확인됐다. 문제는 당시 도원 1호의 진술이 모호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진실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진도 간첩단 사건은 이런 식이었다. 진도 출신의 박지성을 가진 사람이 난파되었습니다. 안기부는 이 박 씨가 진도 출신으로 전쟁 중에 행방불명된 박영준이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행방불명된 박영준은 월북한 것임에 틀림없고 박영준이 난파됐다면 아들과 부인 등과 접촉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박영준 씨의 아들인 박동은 일가족을 연행했다는 것이다. 도원 1호가 어떻게 제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항도 모르고 저는 그래요. 결국 도원 1호의 제보로 시작된 4건의 간첩단 사건 중에 3건이 재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다. 도원 1호의 제보는 아니지만 재심에서 무죄 확정된 1983년 3월 조총련 간첩단 사건과 1985년 2월 홍종열 간첩 사건에서도 같은 수사관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결국 이 시기 수사 3과가 수사한 6건의 간첩 사건 중에서 현재 유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단 1건뿐이다. 수사관들은 고문은 부인하면서도 불법 연행과 감금은 당시 관행이었다고 항변했다. 관행으로 되어 있었어요. 수사 단서가 나오면 우리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도 판사도 영장 담당 검사도 판사도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취재팀은 개별 사건들의 재판 기록에서 수사관들을 일일이 확인한 뒤 2사건 이상에서 중복 등장하는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확인을 거쳐 18명의 수사 3과 수사관 명단을 만들었다. 이후 이들이 무죄 사건으로 훈장을 받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당시 다른 부서의 수사관까지 동원됐던 것으로 보아 수사 3과의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검거와 수사, 그리고 간첩단 사건으로 언론 발표. 공식처럼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 중간중간 훈장이 수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18명의 수사 3과 수사관 중 11명에게 모두 12개의 보국훈 포장이 주어졌다. (64년도의) 훈장은 어떤 사건으로 받으신가요? 근데 내가 왜 그게 당신들한테 뭐 때문에 훈장을 받았다는 얘기 당신들한테 해줘야 되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수사관들이 훈장을 받는 그 즈음 간첩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김정인 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안기부에 연행된 첫 번째 간첩 혐의자 김정인 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대신 같이 끌려갔던 다른 가족은 풀려났다고 한다. 아버지가 다 했다. 이렇게 그런 조건으로 다 풀려나신 겁니다. 결국 사형이 확정됐고 1985년 10월 31일 사형이 집행됐다. 아들은 아버지가 지난 2011년 무죄를 받은 뒤에야 양지 바른 곳으로 모실 수 있었다. 그는 당시 수사관들이 훈장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분노했다.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었다고 훈장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나라가 말이 그 정상적인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죄가 난 사건으로 훈장을 받은 수사관들 일부는 국가유공자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받은 보국 훈장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고 사망하면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지난날을 후회하는 수사관도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을 이제 고문을 하면서 혐의가 없는데 끝까지 그거를 다 이렇게 고백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괴롭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하나같이 인터뷰를 거부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는 뭘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여쭤볼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세요. 근데 지금 오래된 사건이잖아. 진짜 기억도 잘 안 나. 일부는 이제는 모두 끝난 과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 끝났어. 그 할 얘기도 없어. 왜 대구에 사는데 그걸 하려면 찾아다니면서 피곤하냐냐? 뭐 하는데?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뭐야? 죄인이었어 내가? 1970, 80년대 검거된 간첩은 1,021명. 국방부와 국정원, 경찰, 그리고 국가 차원의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이들 위원회들이 펴낸 보고서에는 1970, 80년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 67건이 있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60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70년대에는 1975년이 많았고 전두환 정권 시절 급증한 후 87년 이후에는 거의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라도가 13건, 경상도가 9건으로 편차는 있었지만 전국에서 무죄 사건이 발생했다. 예순건의 무죄 사건 중에 간첩 검거를 공로로 수요된 것으로 확인된 보국 훈포장은 34개,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42개다. 무죄 사건이 발생한 추이와 훈포장이 수여된 추이를 보면 70년대에는 무죄 건수보다 훈포장 수가 적다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무죄 건수도 늘어나면서 동시에 수여된 훈포장 수도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오 공화국 들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대간첩 수사관들을 모아놓고 간첩 검거를 주문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적지 않는 수의 고전 간첩이나 불순 세력이 합법을 가장하여 잠입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이다.
1983년 12월 3일 밤 북한 무장 간첩 2명이 생포되고 달아나던 간첩선은 격침된다. 정부는 경계 근무를 서던 53사단의 초병이 발견해 무장 간첩을 생포했고 해 공군이 달아나는 간첩선을 격침시켰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3일 밤 부산 다대포 해안에 침투한 무장 간첩 생포 유공자 포상식 및 군인들에게 훈장이 수여되는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모두 17명으로 다대포 지역을 방어하는 53사단 8명, 공군 3명, 해군 6명으로 정부 발표와도 일치했다. 번번이 실패할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들의 도발이 궁지에 몰린 최후발악적인 광태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KBS가 당시 훈장 기록을 확인한 결과 다대포 사건으로 수여된 훈포장은 17개가 아니라 모두 70개로 밝혀졌다. 정보사 20개, 오공수와 특전사 15개, 그리고 안기부도 10개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다대포 지역에 내가 관련되었을 때, 내가 공선장 받았죠. 현장에 나도 가고 국장도 가고, 우리 차장도 가고 다 갔죠. 근데 지소에 있었지. 이와 관련해 당시 작전에 투입됐다는 일부 인사들은 자신 등 정보사 소속 병력 30여 명이 비밀리에 동원됐다고 주장한다. 다대포 간첩 검거가 이른바 초병의 영웅담이 아니라 사병들의 목숨을 건 위험한 생포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대검, 호성줄, 그다음에 곤봉, 그 세 가지가 지급되죠. 수갑하고 수갑. 상품에 손상만 입히지 말고 잡아라. 상품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비들. 다대포 사건의 공식 정의를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초병이 발견해 생포한 사건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자세한 작전 내용은 군사 기밀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전두환 정부는 간첩 검거에 보상도 강조했다. 북한에서 내려오라 이거야. 내려와야 우리 군인들 정가 올리고 훈장 타고 진급되고 이런 기회도 생기지 않느냐. 전마들이 안 내려오면 좀 답답하죠. 또 어떤 면에서 군인들은 안 그래 경찰이나. 훈장의 진급까지 보장되자 대공수사기관들은 더욱 경쟁적으로 간첩 검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간첩은 잡힌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과거사 진상규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의혹을 제기한다. 인권 탄압의 결과로 그 사람들이 서운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거고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서운을 반납하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 부분들을 다시 조사해서 서운을 박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8월 4일 발생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부상당한 하사 2명은 보국 훈장을, 나머지 6명은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는 훈장을 통해서도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목숨을 바쳐 휴전선을 지키고
간첩을 검거한 많은 유공자들이 있어 국민은 안전할 수 있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안보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가치 중 하나다. 지난 1951년부터 96년까지 우리 측에 검거된 북한 공작원 숫자만 4,495명.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였고 방첩의 최일선에서 활약해온 이들의 노고와 기여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고 밝혔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그들에게 수여된 훈장은 그만큼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일부 수사관들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간첩 자백을 받아냈고 그 공으로 훈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상훈법 제8조는 서운의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다. 제1항이 서운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다. 국방부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수여된 훈장이라면 공적이 거짓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서운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훈장 공적서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에 공적서 자체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가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사건들을 재조사하면서 재심을 의결한 사건들에 대해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다. 이제라도 훈장 수운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정말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과 무죄가 난 간첩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다.